안녕하세요, 로버튜브. 오늘은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먼저 풀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작년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까지 불투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도 못 들은 채 무시하면서 양보만을 바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20일 갑자기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자국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품목 3가지를 규제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포토레지스트 한 개의 품목만 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그 속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듀폰이 투자하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소재인데요. 이제 이 소재는 한국 내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게 됩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죠. 이로써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자립에 있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찾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듀폰과 직접 접촉을 하며 투자 유치를 협력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듀폰의 존 캠프 사장의 입장에서도 한국 내 탈일본 움직임은 아주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죠. 반도체 극소형화에 필요한 차세대 제품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었던 듀폰과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가 시급했던 한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인데요. 협의는 계속해서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일본은 급히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언제 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죠. 너무 뒤늦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듀폰의 존 캠프 사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듀폰은 포토레지스트 한국 공장 증설에 2,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존 캠프 사장은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과 생산을 위해 한국 내 주요 수요 업체와 제품 실증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에도 경쟁국이 있었지만 듀폰과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인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 투자를 결정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번 일을 계기로 팍팍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최종 투자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듀폰은 1802년 설립된 기업으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종합화학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만 약 26조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32,000명에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 70여 국에 163개의 지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1977년 한국에서도 법인을 설립하여 천안과 울산에서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듀폰의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은 충남 천안에 2020년에서 2021년 내에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국내 반도체 공급망에는 새 판도가 짜일 전망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착한 분석이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도 한국을 배려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철저히 자신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양보를 가장한 대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오히려 그동안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전화위복이 아니었을까 또 한번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 경쟁력 강화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늘 새롭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